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8번으로 왔습니다. 8번 문제가 행렬대에서 2차 정원사 행렬이 있습니다. 2차 정원사 행렬에 대해서 AIJ하고 BJI가 똑같습니다. AB가 같은 행렬이었을 때 행렬 이행 2열의 성분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행렬 A의 값은 지금 저기 눈에 보이는 녀석이고 저 녀석의 값이 순서대로 1행 1열, 2행 1열, 1행 2열, 2행 1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요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1행 1열과 1행 1열이 똑같다는 얘기지. IJ의 11 대입하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랑 B11이 똑같다며. 그러니까 이건 A란 얘기네.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B1인데 요 녀석은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인가? IJ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6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이 B21이겠네. B21. 그래서 이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얘기고 마지막 건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6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근데 양수값을 고르라고 2하고 1하고 3하고 2하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양수값은 2인가요? 그냥 꼴랑 지금 문제 얘기한 거는 이거 두 개 똑같다고 놓고 푸세요라는 얘기야. 지금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보다 앞에 10번 10번 문제가 다음에서 모든 실수 X에서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K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K라는 문자를 다 가지고 있네. K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네. K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K로 묶여져 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요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근데 아래로 불러긴 포물선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아래로 불러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까? 접하는 것도 하나 그릴까? 자, 아래로 불러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작은 거 없어. X축 밑에 있는 거 없어. 이것도 X축 밑에 있는 거 없어. 이것도 X축 밑에 있는 거 있긴 있어. 하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 X축 위에 있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아래로 불러긴 포물선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해. 언젠가는 올라가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해. 언젠가 올라가서 양수가 될 거니까. 이 말 납득하셨나요? 따라서 K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K가 양수라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K가 빵이라고 한다면 빵의 값은 빵보다 작은 게 불가능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K값이 0보다 크면은 K가 0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K가 0보다 작으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이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죠,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최고참 계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 성립하는 거고 판별식 값만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판별식 조사했더니 판별식의 값이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은 100%보다 작다고요? 따라서 2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8? 2로 약분해주면은 K 플러스 4의 값이랑 K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4의 값입니다. 4의 값이어서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인가? 그래서 음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K값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입니다. 그 사이는 정수의 계수가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또 풀어드릴게요. 몇 번이죠?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보통 소거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X만 없애거나 Y만 없애거나 불가능합니다. X를 없앨 수도 없고 Y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XY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XY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상수항을 없애야 되는데 상수항도 없앨 수가 없네. 이거 어렵네. XY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풀라고? 두 번 식을 봤더니 이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고 두 번 식으로 봤더니 2로 약분할 수 있죠. 두 번 식을 2로 약분했더니 x 플러스 y 제곱의 값 1인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y 값 1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y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때 y의 값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이 값들을 첫 번째 시간대 대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y한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집어넣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는 빵이고요. 두 번째 거 집어넣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2 빼먹었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k는 빵입니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k 마이너스 2. 두 번째 거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k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나의 바램은 실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y도 존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 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4-k 플러스 2의 값이 판별식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4-k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식이네. 따라서 k값은 6보다 크다고요? 근데 정수의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합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다음 식에서 NC2R의 값이 R팩분의 NPR하고 똑같은 걸 만족하는 N하고 R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NC2R이라고 한다면 NC2R? NC2R 산수 어떻게 하지?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순열과 비교했을 때 R개를 일렬로 배열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합과 순열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NCR로 바꾸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그럼 문제의 질문은 NC2R이라고 하는 녀석과 NCR이 똑같을 때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두 개가 똑같으려면 첫 번째 방법은 2R하고 R의 값이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때는 R의 값이 빵인데 빵의 값은 범위 속에 없나요? 이때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이 조합의 값이 똑같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NCR이라는 녀석과 NC의 N-R의 값이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뒤에 거 두 개 더해가지고 앞에 있는 N이라고 한다면 조합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2R이라고 한 녀석과 R을 두 개 더해서 앞에 있는 N값이 나오면 똑같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N이라는 녀석의 값이 3R인 거니? N값이 3R이기 때문에 N값 3R을 갖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N값한테 3R을 갖다 대입했더니 좌변값 루트 4R, 오른쪽은 제곱하면 25, R의 값은 정수였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몇 개 중에 자연수라고 얘기했구나. R의 값이 지금 4분의 25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랫값이 누구야? 아랫값이 누구냐고. 언제까지? 누구까지? 6까지? 그러면 그때마다 n값을 구해보면은 n값은 3배만 해주면 돼? 그런 n 컴마이라는 순수상 개수의 값은 6개 있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발음 좀 똑바로 해봐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 문제가 행렬을 가지고 연산했을 때 마지막 결과로 얻은 행렬에 대해서 모든 성분의 합의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A는 차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B의 값은 차수의 값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 A가 차수가 작아지고 B의 차수는 커진다고? 어렵다. 이렇게 할까? 행렬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모르겠다. 행렬의 연산은 일반적으로는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A, B의 값을 한번 곱해볼게요. 이게 두껍지? 지가 두꺼워졌구나. A, B 고백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1을 행 1을 곱했습니다. 그럼 4-7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 그 다음 거 곱했더니 마이너스 6 플러스 7, 1. 그 다음 거 곱했더니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 곱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지워지는 것까지 하셨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B 값을 곱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려고 하거든. 4 빼기 3이니까 1. 이미 틀려먹었네.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 실은 곱셈 공식을 풀려고 했었거든.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했는데 곱셈 공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냐 이거를 행렬의 각각의 거듭 제곱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구나. A의 거듭 제곱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의 거듭 제곱 중에서 A의 제곱을 먼저 구하려고 하거든. 케일리 밀턴 정리라고 하는 게 기억나요? 안 나요? 케일리 밀턴 정리라는 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제곱하겠습니다. 처음에 곱했더니 마이너스 3. 그 다음 곱했더니 마이너스 14하고 21인가? 선생님 지금 하는 연산이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처음에 곱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7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4, 7하고 3을 곱했더니 21. 그래 7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제곱했을 때 2행 1열과 요거 이렇게 곱할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2, 마이너스 1하고 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3. 아예야 눈이 썩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7하고 3, 3 곱했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되네. 3번 곱하겠습니다. 3번 곱한다는 말 여기다 이거 한 번 더 곱하겠다는 얘기지. 3번 곱했더니 처음에 곱한 녀석의 값이 6 빼기 7. 그 다음 곱했더니 마이너스 21 플러스 21. 그 다음 곱했더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 곱했더니 7 마이너스 7 플러스 6. 이게 단위의 실수배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의 값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B의 값을 제곱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을 제곱했더니 처음에 곱했더니 4 빼기 3이니까 1. 그 다음 곱했더니 마이너스 6 플러스 3.
그 다음 곱했더니 2 빼기 1, 그 다음 곱했더니 마이너스 2. b의 3승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곱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행렬 b를 더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곱했더니 첫 번째 곱한 녀석의 값은, 두 번째 곱했더니 빵, 세 번째 곱했더니 빵, 네 번째 곱했더니 1인가? 세 번 곱한 녀석의 값은 둘 다 마이너스 단행렬이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제일 처음에 A의 50승, B의 50승부터 계산하겠습니다. A의 50승, B의 50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의 48승은 이거 16번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네. 16번 곱한 녀석의 값은 단행렬입니다. 이건 당연히 무조건 모든 3의 배수만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단행렬입니다. 첫 번째 녀석의 값은 A제곱 곱하기 B제곱인가? 이거 맞아요? 첫 번째 건 A제곱 B제곱입니다. 두 번째 거는 48개 없앨 수 있잖아. 근데 B의 값은 51개도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1개도 단행렬인가? 그럼 51개는 다 단행렬. 앞에 남는 녀석은 A만 남나? 그 다음 녀석의 값이 48개, 52개. 48개는 단행렬. 뒤에 건 B만 남니? 그 다음 녀석의 값이 A의 47승, B의 53승이 있겠네? 47개면은 45승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45승이 누구죠? 그 45개가 마이너스 단위인데 B의 53승은 B의 제곱인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B제곱이니? 갈수 알쏭달쏭하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또 누구야? 46승에 B의 54승? 46승이면 마이너스 A. 54승이면은 단행렬? 그럼 마이너스 A인가? 요거 첫 번째 것만 좀 궁금하네. 그 다음 게 누구지? 그 다음 게 A의 45승이랑 B의 55승이면 A의 45승은 마이너스 2, B의 55승은 B? 마이너스 B인가? 이거 소거되네. 그렇다면 그 다음 녀석의 값 하나만 더 볼까? 44승 B의 56승은 A의 44승이면은 A의 42승의 값이 단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A제곱, 뒤에 거는 B제곱인가? 어랍쇼? 반복되네? 6개 단위로 반복되는 모양인데? 된 거 맞나요? 6개 단위로 반복되는데 여기 있는 게 다 해서 몇 개인지 개수는 알아야 되겠다. 50승부터 시작해서 A의 1승까지면은 50개인데 51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 해서 51개 있는데 앞에서부터 6개씩은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럼 A제곱, B제곱 빼기 B제곱의 값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A제곱, B제곱 계산하려고요. A제곱, B제곱의 값을 산수하게 되면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개했더니 1행 1열의 값이 4. 된 거 맞아요? 그 다음 전개했더니 9 빼기 14? 마이너스 5인가? 그 다음에 곱했더니 마지막 곱했더니 안 예쁘네. 그럼 이거 두 개를 산수하려고 했으니까 4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1의 값을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빼라고? 그럼 빼면 누구야? 3 마이너스 2 빵 플러스 1? 이런 행렬이 몇 개 있다고? 이거 전부 다 해서 51개 더해야 되잖아. 6개씩 9개? 아니다. 6개씩 6, 8, 48, 8개?
이런 녀석이 다 해서 8개 있고, 그럼 48개를 제한 3개가 남아야 되지. 그 3개는 이 앞에 3개냐? 그거의 모든 성분 합액값을 구하라고? 앞에 3개가, 앞에 첫 번째 거네. 요거? 이제 A 더하기 B만 구하면 돼? A하고 B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4, 10, 마이너스 2, 4. 그럼 성분들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24, 마이너스 16, 빵, 마이너스 1, 8. 답이 안 나온다. 이러면 23이 되니?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이 산수 틀린 모양인데. 이러면 끔찍해지는데. 뭐가 틀렸을까? 뭐 하나가 틀렸는데 지금 느낌은 이 네 번째 게 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앞에 건 이거는 A제곱 맞아. A제곱 B제곱 맞고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빼먹었네. 선생님 빼먹었다. 이거 틀렸어 지금. 45승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7승의 값은 마이너스 A제곱. 53승의 값은 B제곱. 요거 하나 빼먹었어. 다 지워지네. 6개는 다 영행렬입니다. 6개는 영행렬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영행렬이고, 영행렬 8개와 이거 2개 합인 건가 그냥? 내 말 되는 거 맞아? 8개는 다 빵이 영행렬이라고. 이거 2개만 더하겠습니다. 빵 5 마이너스 1, 3인가요? 모든 성분 합액값은 7이네요. 아까 요거 하나 산수를 틀렸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이 0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의 값을 이용해서 세자리 자연수의 값을 만들 생각입니다.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예야 눈이 완전히 썩었어. 썩은 동태 눈이야 너 지금. 장흥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생선의 눈이야 지금. 정신 차려봐요. 저걸 이용해서 세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3의 배수인 세자리 자연수가 필요합니다. 3의 배수? 이거 좀 까다롭다. 3의 배수가 나오려면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액값이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웃한 3개의 숫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을 때 3의 배수가 되고요. 이웃한 숫자들이 이런 이웃한 숫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무조건 3의 배수거든? 3의 배수, 3의 배수 좀 다르게 풀까? 좀 다르게 풀자. 선생님 처음에 A그룹은 3의 배수의 그룹을 잡았습니다. B그룹은 3으로는 나머지 값이 1 나오는 숫자의 그룹을 잡았습니다.
C그룹은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2가 되는 숫자의 그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A그룹에서 두 개를 데리고 오고 A그룹에서 두 개를 데리고 오고 B그룹에서 하나를 데려오면은 3의 배수인가요? 아닌가요? 안 되죠. 0, 0, 1 데려오면 합이 3의 배수 아니죠? A그룹에서 두 개 데려오고 C그룹에서 하나 데려오면 3의 배수 안 나오죠. 0, 0, 2 더하면 2라서 3의 배수 아니죠. A그룹에서만 3개 데려왔을 때는 3의 배수인가? 첫 번째, 이 중에서 3개만 데려올 때 3의 배수입니다. 이 중에서 3개만 데려도 3의 배수입니다. 1, 4, 7 3개 더하면은 3의 배수죠. 이 중에서만 3개 데려와도 2, 5, 8 3개 데리고 오면은 합의 값이 3의 배수 15 맞죠? 또는 한 개 데려와도 되나? A에서 3개, B에서 3개, C에서 3개 말고 A에서 1개, B에서 1개, C에서 1개 데려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있을까? 또 합의값이 3의 배수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 더 이상 없겠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처음에 A라는 녀석 중에 3개 데려오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A 중에 3개를 데려오는 방법은 0을 포함하지 않고 3개 데려오는 방법은 한 가지인가? 369 데려오기? 한 가지 방법으로 369를 데려왔을 때는 369를 일렬로 배열한 것만큼 세자리 자연수가 존재하나? 0을 포함해서 데려오려고 0을 포함해서 3개 숫자를 데려오는 방법은 0, 36, 039, 069 세 가지가 있나? 0을 포함해 데려온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036을 데려와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야? 첫 자리 들어가는 건 몇 가지야? 두 번째 자리는? 마지막은? 된 거 맞나요?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숫자 6가지, 12가지, 18가지? 두 번째, 비중에서 3개 데려오기. 비중에 3개 데려오는 방법은 3개 중에 3개 데려오는 거는 한 가지? 일렬로 배열하기? 세 번째는 C 중에 3개 데려오기. C 중에 3개 데려오는 것도 2, 5, 8 데려오는 거라서 3개 중에 3개 데려온 다음에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6가지인가요? 마지막은 A에서 1개, B에서 1개, C에서 1개 데려오게 하려고 하거든? 이게 종류가 제일 많네. A에서 0을 빼고 데려온다면 세 가지로 데려올 수 있고 B에서 데려오는 방법은 세 가지로 하나 데려오고 C에서 3개 중에 하나 데려와서 0 빼고 데려오기. 그렇게 한 개 데려와서 3개가 있는데 0은 없어. 일렬로 배열한 거는 3패까지입니다. 또는 처음에 A라는 집합에서 0을 데려왔다고 한다면 B집합에서 아무나 데려오고 C집합에서 아무나 데려왔습니다. 그럼 데려온 숫자는 예를 들어서 0, 4, 5 이렇게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배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한 가지인가요? 첫 번째 게 27 곱하기 6, 27에서 6 좀 곱해주라. (27한테) 6 좀 곱해달라고요. 그럼 몇이야 너는? 198? 어디 보자. 12 더하면 30 더했더니 228?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뭐라고요? 17번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왜 여전히 잠에서 못 헤어날까? 아이 잠 깼어? X라는 문자는 연립부동식이 있습니다.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의 개수가 2개라고 합니다.
열분의 시험만 동안 자연수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들을 알고 싶습니다. 절대값 일단 작다고 얘기합니다. 절대값이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2부터 AX라는 녀석의 값은 14까지입니다. A라는 값이 양수값이라고 한다면 A로 나누겼을 때 부동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A가 음수값이라고 한다면 부동하면 바뀝니다. 두 번째 문식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 2x의 값 2보다 크니까 x의 값 1보다 큰 건가?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자연수가 두 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있을 수 있는 정수의 값들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A가 양수라고? A가 양수?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는 중이거든? A 값이 양수값인데 정수의 값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A가 14라고 하는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가 관건이겠구나. A의 값이 0부터 14까지라고 한다면 A는 0보다 큰데 0부터 14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1보다 큰 숫자야. 이건 1보다 크고 이건 음수기 때문에 1보다 크다고 이거의 공통범위는 1부터 A분의 14까지입니다. 두 번째, A라는 숫자가 14보다 큰 같으면 A가 14보다 큰 같을 때에는 이 숫자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입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보다도 작은 녀석과 1보다 큰 숫자는 공통범위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통된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금 a의 값은 음수값입니다. a가 음수였을 때는 A가 음수? 그럼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A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2하고 0 사이 있다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12부터 0 사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6 대입해볼까? A한테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이거 2지. 2보다 작은 녀석과 1보다 큰 녀석의 공통되는 범위는 요거겠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2를 대입합니다. 1보다 작은 거하고 1보다 큰 건 공통범위가 없습니다. A한테 마이너스 24를 대입하면 이거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은 거하고 1보다 큰 것도 공통된 게 없습니다. A가 이럴 때는 공통되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나 빼먹은 거 빵 하나 빼먹었습니다. 빵에 등 하나 빼먹었습니다. A가 0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이 0이면 모든 실수 X대색을 만족하니? 그때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이면서 1보다 큰 녀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X의 값은 자연수 두 개인 거에 모순입니다. 그래서 A가 빵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속에 자연수의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하고 3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나. 2하고 3이 들어있을 수 있는 정수 A를 구하라고 합니다. A는 2 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하고 3이 들어있으려면 이거는 3보다 큰 숫자여야 되겠네? A분의 14라고 하는 숫자가 3보다 큰 숫자. 하지만 4가 되면 괜찮나? 4가 돼도 괜찮지 않나? 1과 4 사이에는 2, 3 두 개 있나?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정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정수를 찾으려고 하거든. 정수 A의 값이 2면 안 되고
3이면 3분의 14면 4점 몇이잖아. 안 되고. 4가 되면은 2분의 7? 되는 것 같은데? 5가 되면 5분의 14면 2점 몇? 안 되네. A의 값은 좀 4네. 두 번째, 이 범위 속에 있는 정수의 값이 2하고 3이 있어야 되겠네. 2하고 3이 있으려면은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만.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12부터 0 사이 있는 숫자를 생각해야 되거든? 이 사이에서 쓰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 A한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네. A 값들이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8번이 모든 항의 개수의 값이 실수인 fx가 있습니다. 개수의 값이 실수가 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되는 3차식이라고 합니다. 개수가 실수였을 때는 허근의 값이 근으로 존재할 때는 켈레북 소수도 근이기 때문에 아마 3개의 근 중에 한 근은 실근, 나머지 2개는 허근인가 봅니다. i가 있는 거 보니까. 3개 곱한 녀석의 값은 6.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알파, 베타가 허근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I하고 A 마이너스 BI에서 I가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 모두 허수인 건 안 됩니다. 여기에 I가 있어야 되니까요. 알파, 베타 둘 중에 한 녀석은 실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알파의 값은 실근이라고 하려고 하고 베타의 값과 감마의 값을 허근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베타라는 녀석의 정체가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감마의 값은 A 마이너스 BI니? 그럼 실수인 녀석의 값들을 알파에 대입했더니 알파가 알파라고 할게. 베타하고 감마 대신에 대입할 생각이거든? 알파 플러스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뺀 녀석의 값이 3 마이너스 2i였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A는 지워지나? A는 지워지고 2BI의 값이 3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실근의 값 한 녀석의 값은 3인 거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알파의 값은 3인 거 알아 이제. 베타의 값도 누군 줄 알아? 베타의 값은 A-I, 감마의 값은 A 플러스 I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3개 곱하라고 합니다. 3개 곱했더니 3은 약분하게 되면 베타 감마를 곱한 녀석의 값이 필요한데 베타 감마 곱했더니 A제곱 플러스 1인가? 3으로 약분했더니 2? 그럼 실수 A의 값은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네.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이 값들을 두 가지 값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첫 번째, 한근의 값이 3하고 1 마이너스 i하고 1 플러스 i가 세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세근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때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이 8 마이너스 세근의 합 곱하기 4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인가? 나 지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했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6이라고 하니까 8 마이너스 6은 2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8 마이너스 6은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3개 더했습니다. 3개 더 5 5, 4, 20 두 개끼리 곱한 것들 합이 필요한 거네. 여기서 두 개끼리 곱하게 되면은 두 개끼리 곱한 값들은 3-3i, 3 플러스 3i 두 개 더하면 6 두 개 곱했더니 2 8 8 곱하기 16 마이너스 2인가? 두 번째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8 마이너스 6의 값은 2라고 쓰려고 하고요. 지금 3개를 더한 건 1 3개 더한 게 1이니까 마이너스 4
두 개끼리 곱한 건 두 배만 남았습니다.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 플러스 3i 마이너스 6 두 개 곱했더니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한테 2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0인가? 두 개 값에 합의 값이 필요합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문제는 fx하고 gx가 다 이차함수인데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원점을 지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이 얘기네. 이게 지금 fx입니다. 그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지만 최고차항 계수의 값 음수인 건 확실하겠네. 함수 f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했을 때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여서 위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그래야지 원점에서 접해서 모든 실수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fx에서 gx를 뺀 녀석의 값이 근이 4가 근이라고? fx하고 gx를 갖다 놨을 때 근은 4밖에 없습니다. 근이 4밖에 없습니다. 교점이 4밖에 없다고? 여기 써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fx 곱하기 gx가 있고 마이너스 k제곱의 값은 플러스 k랑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 더하게 되면 이거 일차항계수 맞아? 그 인수분해했더니 fx-k 값이랑 fx gx 플러스 k의 값이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fx의 값이 k인 것도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고 gx의 값이 마이너스 k인 것도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의 개수가 5개입니다. 먼저 fx의 값이 k랑 실근이 없으려면 이 fx 위로 블록인 fx의 값이 실근이 k랑 없으려면 정수 k의 값이 1, 2, 3, 4, 5, 6, 7, 8, 9, 10 정수 k의 값은 양수기만 하면 교점이 없습니다. k는 지금 양수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k는 양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gx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 다음을 해석할 건데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gx의 값은 알고 있는 게 좀 이거밖에 없었잖아. fx하고 gx의 값은 근이 4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k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빵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빵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f한테 빵 대입한 건 빵이죠. 집빵의 값이 누군지 모르죠 지금. 야 이게 어렵네. f빵 더하기 집빵의 값이 f4 더하기 지사랑 똑같습니다. 사에서만 만납니다. F4의 값 음수입니다. 4대2반 F4의 값 음수인데 F한테 4대2반 녀석의 값 음수값이고 그 음수값과 지사라고 하는 값은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근해값이 4기 때문에 F4하고 지사는 똑같은 값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값입니다. 지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대입 녀석의 값이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이차함수인데 아이씨 그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위로 올라오기라고? 마이너스 K라는 녀석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마이너스 K랑 만나서 생기는 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배. 그지가 저렸네. 마이너스 K랑 만나서 생기는 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블록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K랑 만날 수밖에 없는데 정수의 개수는 5개. 마이너스 6. 시점 좌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지금 선생님은 지금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근이 없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생긴 교점의 좌표가 4인 것도 생각하고 있고, 위로 올라온 것도 생각하고 있어. K의 값이 5개가 되는 것도 동시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5개를 동시에 생각해서 머리를 굴려봤더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값 A라고 넣고 A는 임수라고 했지. 이 녀석과 평행이동한 녀석 중에 우리 아예 준다. 평행이동했을 때 요게 지금 fx 평행이동만 한 녀석의 값이 gx라고 한다면 교점 좌표의 값은 4에서만 교점이 발생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똑같으니까 휘임새가 똑같아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휘임새가 똑같아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은 오로지 4에서만 만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똑같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점 좌표가 4, F 사이자 4, G 사이기도 하는 거라서 F4하고 G4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F한테 빵 대입한 건 빵입니다. 그런데 G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음수여야 됩니다. 그 G빵의 값이 요 두 개 똑같은 값, 두 개 더한 값이랑 G빵이 똑같으니까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6이면 이 값은 마이너스 12인 셈입니다. 이런 그림이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K랑 만나서 생기는 플러스 K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없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K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K라는 녀석의 값의 개수가 정수값이 5개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여기서 y는 1, 2, 3, 4, k가 양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거랑 교점이 없습니다. k는 양수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k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 없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는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포인트는 F4에서 출발합니다. F4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5보다는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6보다 큰 같으면은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나 말 된 거 맞니?
그러면 함수 fx의 값을 쌤이 ax의 제곱이라고 잡았었는데 g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오른쪽으로 4칸 간 녀석인가? 오른쪽으로 4칸 갖고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꼭지점 y좌표는 q라고 하겠습니다. f한테 빵 대입한 건 빵, g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f한테 4 대입한 녀석의 값은 16a, g한테 4 대입한 녀석의 값도 16a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교점이 발생해야 되니까. 4 대입한 게 q인가? 그럼 q의 값은 16a네? q의 값이 16a니까 함수는 지금 이 함수입니다. 이 값은 32a입니다. 이제 이 조건에 적용하겠습니다. f빵 더하기 g빵의 값은 32a인데 16a 더한 녀석의 값도 32a입니다. a가 안 나오네? 우리는 f4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나? f4의 범위를 구해야 돼? 끝난 거야 지금? f4만 구하면 질문이 뭐 이랬냐? 함수 구할 필요가 없네? f4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 에이, 답이 나왔었네. 여기까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선생님 그 다음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네. 함수를 구하고 있었네. 이런 거 맞니? 근데 선생님이 난 스스로 감동하는데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림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그려야 돼. 선생님은 너희한테 설명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각양각색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제일 될 법한 걸 떠올려서 그냥 설명한 거야.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은 연립방정식 해 중에서 첫 번째 녀석은 1차식, 두 번째 건 2차식인데 보통 대입법을 통해서 산수를 하는 편인데 x도 실순회가 존재했으면 좋겠고 y도 실순회가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a는 실수라고 합니다. a가 실수기 때문에 x가 실수는 y가 실수고 y가 실수는 x가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 문자를 소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입할 생각이고요. 처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6ax 제곱했더니 x의 제곱 선생님 산수 틀리면 끝장인데 너희도 집중해서 보고 있나요 지금? 전개했더니 5x의 제곱 플러스 10ax 그 다음 또 누구야? x만 실근의 값을 가지면 y는 자동 실근입니다.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5로 약분한다면 판별식 쓸까?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판별식 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입니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a 범위가 뭐야? 근데 알고 싶은 녀석의 값은 이거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아래 블록인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림을 그리면 2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2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의 최소값은 P, P의 값은 1, Q의 값은 10입니다. 아이고야.
모든 실수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값은 얘기한 거구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원래는 1부터 10까지 값인데 1부터 10이라는 녀석의 값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 1과 10 사이에 있다면 내 호주머니 속에 1,000원부터 2,000원 사이에 돈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주머니 속에 0원부터 10,000원 사이에 있는 돈 있지. 라고 해도 참말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범위가 넓어진 이렇게 얘기한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Q의 값은 10보다 같으면 이 말은 참이 됩니다. 그때 P의 값은 컸으면 좋겠고 Q의 값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최대값이 나옵니다. P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이고요. Q값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10인가요? 답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9를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 23번 문제. 시간이 오버돼서 23번 내일 하겠습니다.